OBS 독특한 연예 뉴스입니다. 황정민, 현빈 씨 주연의 영화 교섭이 미국, 중동, 아프리카 등의 개봉을 확정지었습니다. 글로벌 대작으로 거듭나게 될 교섭의 눈물겨운 촬영 비하인드 스토리, 주연 배우들에게서 직접 들어봤고요. 드라마 사랑의 이해를 통해 안방극장 팬들의 과몰입을 유발하고 있는 유연석 씨의 스타 잡학사전까지 만나보시겠습니다. 연예가에서 가장 핫했던 키워드의 궁금증을 파헤친다. 왜 떴을까? 황정민, 현빈, 현란 액션. 탈레반의 인질이 된 한국인들을 구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으로 향한 외교관과 국정원 요원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교섭의 황정민, 현빈 씨가 피말리는 교섭 작전을 선보입니다. 참 많은 교섭 과정들이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국정원 요원 대식 역의 현빈 씨는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넘나들며 절박함이 담긴 필사적인 액션을 보여주고요. 자동차 씬은 좀 매달렸던 방식이 다르죠. 공조원 때는 제 의지로 매달린 거고 지금의 교섭에서는 제 의지가 아닌 밀려서 이제 매달리게 됐는데 저는 교섭 때 매달렸던 게 훨씬 더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촬영 들어가기 전에 스턴트 팀이랑 같이 오토바이 연습을 좀 했었고요. 모래바닥이어서 조금 위험한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퀴가 밀려서 그래도 뭐 별 탈 없이 잘 촬영을 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외교관 제호 역을 맡은 황정민 씨는 마지막 30여 분간의 최후 교섭 장면에서 대사와 표정 연기만으로 긴장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탈레반 사령관하고 정재호하고의 두 배우의 어떤 진검승부 같은 그 장면이 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대사와 표정과 이런 연기만으로 이제 그런 어떤 긴장감과 그런 것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저도 영화를 보면서 역시 뭐 그래서 황정민 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하여튼 이번 영화로 첫 연기 호흡을 맞춘 두 사람. 그럼 당연히 한 번만 더. 빈이랑은 뭐 너무 친한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죠. 근데 일로서 만났을 때는 또 다른 분명히 색다름이 있어요. 그래서 작업하면서 너무 재밌었고 행복했었고 이렇게 친하니까 막 할 수가 없는 거고 더 조심스럽고 더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런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나름 그래도 꽤 오랜 시간 지금 이 연기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생각을 못했던 부분들이 선배님을 만나서 같이 작품하면서 참 많았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선배님한테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꼭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의지하며 만들어간 영화 속에서 제호와 대식은 인지를 살려야 한다는 목표는 같지만 방법에 있어 다른 입장을 보이는데요.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하면 무조건 명분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배우라는 직업을 택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관객과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과의 그 관계에서 오는 그 소통에서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실리가 오는 거겠죠. 실리는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실리보단 명분을 택한 황정민 씨. 하지만 임순례 감독의 생각은 3년 동안 한국영화계가 너무 불황에 시달렸는데 저 영화를 기점으로 조금 좋은 기운을 받아서 전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 황정민 배우가 실리를 따지지 않고 명분을 선택했지만 그에게도 실리가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희 1인 시위. 저는 이제 환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티셔츠 한 장을 만드는데 물이 400리터 이상 든대요. 그런 거 좀 줄여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서 요즘엔 조금 검소하고 꼭 필요한 것만 사려고 하는 편이고 평소 환경 보호를 실천해오던 박진희 씨가 이상 기후 현상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며 1인 피켓 시위에 나섰습니다. 개화 시기가 3월 말인 개나리가 1월 초에 피었다며 활짝 핀 개나리 앞에서 기후 비상시대라는 피켓을 들었는데요. 아이의 엄마로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세상을 살아갈지 상상하면 끔찍하다며 환경 보호의 목소리를 높인 박진희 씨.
누리꾼들도 이에 동참하겠다며 지지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남궁민, 정장 벗는다. 다음 작품이 뭐가 됐든지 쉬지 않고 일을 계속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남궁민 씨가 오랜만에 사극으로 돌아옵니다. 병자호란 때 연인의 사랑과 고난 속에서 희망을 일궈낸 백성들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인연을 통해서인데요. 남궁민 씨는 어느 날 갑자기 능군리 사교기에 나타난 의문의 남자 이장현 역을 맡고 그의 상대 역으로 안은진 씨가 양가댁 아가씨 6일체로 분해 그를 연모하는 연기를 펼치게 되는데요. 장르를 가리지 않고 깊은 연기 내공을 보여준 남궁민 씨, 그가 선보일 사극도 기대가 되네요. 손석구 첫 1위. 대세 행보를 지금 이어가고 계시거든요. 인정하십니까? 그럼요. 손석구 씨가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사랑하는 영화 배우로 새해 첫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 기업 연구소가 한 달간 배우 50명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사를 한 건데요. 네가 강혜상이냐? 지난해 영화 범죄도시2와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를 통해 큰 사랑을 받은 후 OTT 콘텐츠 카지노에서 강렬한 연기를 선보이며 대세 행보를 이어간 것이 순위에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입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키워드가 연예가를 들썩이게 할까요? 지금까지 궁금한 키워드 왜 떴을까? 였습니다. 알고 보면 신기한, 흥미로운, 놀라운 그 이야기. 스타 잡학 사전. 지금 출구 없는 현실 멜로로 안방극장을 사랑으로 물들이고 있는 그 배우. 수동적이고 기다리고 짝사랑하는 인물들이 많았었는데 소년 같은 순수한 매력부터 편안하고 여유 있는 어른 남자의 매력까지 오가며 사랑에 빠진 남자의 모습을 눈부시게 표현하는 여심을 녹이는 멜팅남. 유연석 씨의 조금 다른 이야기들. 현실의 세계에서 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거침없이 하다 보니까 그런 매력이 좀 끌렸던 것 같아요. 그의 스타 잡학사전을 펼칩니다. 유연석 씨가 배우의 꿈을 꾸게 된 건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학교 학예회에서 개똥벌레라는 창작극을 만난 그때였죠. 조연인 나비 역할. 하지만 주인공인 친구가 대사를 외우지 못했고 그런 친구를 보며 중얼중얼 대사를 읊던 그를 선생님이 발견한 순간 이 주인공 개똥벌레가 됐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배우가 되겠다고 꿈을 꿨던 게 이제 제가 4학년 때구나. 학예를 하다가 거기서 이제 개똥벌레라는 연극을 했었어요. 학예에서. 그때 제가 공연을 하면서 그때 그 객석에 있는 학부모님들이랑 학생들 박수 소리에 너무 짜릿하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뭔가를 준비해서 보여드리고 그렇게 뭐 감동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배우의 꿈을 꿨는데 첫 연극 무대에서 느낀 짜릿함. 그의 장래 희망은 이때부터 줄곧 배우였습니다. 방송 활동이 도움이 될까 싶어 전교 회장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전교 회장을 하면 방송부에서 방송을 할 수 있었기 때문. 물론 뭐 공부 열심히 했었죠. 원래 다 반장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결국 꿈을 이루기 위해 재수하는 형을 따라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로 올라온 겁없는 소년 유연석 씨. 영화예술학과 다니면서 공연을 계속 했었어요. 학교 다닐 때나 그때가 계속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무대에 꼭 한번 서고 싶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컸었어요. 개똥벌레 한 마리는 그를 대체 불가한 단 한 명의 배우로 만들었죠. 유연석 씨는 과거 관객의 지지를 한몸에 받은 두 멜로 영화에서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건축가개론에서 첫사랑의 아이콘 수지를 노리던 호시탐탐 늑대의 기운을 뿜어내던 강남 선배로 너도 언제 내 오피스를 놀러와. 구경도 할 겸 내가 술 한잔 사줄게. 여기서 뭐해 혼자? 아니 뭐 그냥
오빠 저 술 잘 못해요. 나도 잘 못해. 남녀 주인공을 멀어지게 하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며 첫사랑 브레이커로 이름을 높였는데요. 건축학개론에서 제가 이렇게 수지 씨한테 이렇게 그렇게 건전한 행동을 하질 않아서 그게 좀 마음이 안타까웠거든요.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남자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은 뭐 일단 그 수지 씨한테 그렇게 했다라는 것만으로 저는 그냥 나쁜 놈이 됐더라고요. 이어 늑대 소년에선 국민 여동생 박보영에게 새카만 흑심을 품고 좋아하다 못해 괴롭히고 지태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순이를 그 자신의 방법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나쁜 음모들을 꾸며서 늑대 소년을 이렇게 좀 괴롭히게 되는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자기 딴에는 이제 그게 절박했던 어떤 그 절실한 어떤 그런 행동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남녀 주인공을 위기에 빠뜨리며 더 악랄해진 연기를 선보였죠. 보자. 철수야, 기타 찾아줘. 그럼 순이가 조금 좋아해 줄지도 모르는데. 지금 가서 찾아와. 이 동화 같은 판타지 로맨스에 초를 치며 첫사랑 킬러로 명성을 드높인 유연석 씨. 그는 이때 일명 한 대 치고 싶은 남자 한치남이 되고 맙니다. 저희 관계는 굉장히 좋은데 이 작품 속에서 제가 관계를 그렇지 않았던 관계로 아주 잘 지내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려고 네, 저희 관계 굉장히 좋거든요. 네, 저희 사이 굉장히 좋고요. 안방극장에서 언제나 남다른 멜로 감성을 뿜어내는 유연석 씨. 알고 보면 그 모든 것은 경험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첫사랑 경험부터가 눈물 나는 스토리였죠. 군대 갔을 때 네? 그때 군대 가기 전에 여자친구는 기다려줄 줄 알았어요. 군대 갔다 온 선배들이 다 항상 군대 가면 다 헤어지게 돼 있다. 마음을 비워라. 네, 선임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내 여자친구만 안 그럴 네. 줄 알았죠. 저만은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때 왜 몰랐을까요? 공군으로 가면 면회를 자주 오겠다더니 그녀는 2달 만에 다른 남자를 만났고 휴가를 나와 잡아보려 물속에도 뛰어들었지만 끝내 되돌릴 수 없었던 그녀의 마음.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마음을 비우시고 마음을 비우고 다시 군생활에 초심으로. 집중을 하시면 네 행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첫사랑이 끝난 후 유연석 씨는 여행지에서 남다른 로맨틱한 경험들도 했죠. 저도 이제 여행 다닐 때 사실은 뭐 좋은 호텔을 찾아다닌다기보다는 진짜 각국의 사람들이랑 아침에 뭐 편하게 이렇게 어울릴 수 있고 그런 공간을 가요. 여행 다니면서 소소한 만남들은 있었던 것 같은데 운명적인 썸까지. 여행지에서 만난 분과 그 여성분과 썸을 네. 탄 적이 있나요, 없나요? 썸을 탔죠. 국내에서 만난 그 다른 지방에서 만난 여성분과 그 뒤에 연락을 한 적이 있다. 있죠. 연락 주시기 네. 바라고요. 모르는 번호로 많이 오는 거예요. 전화번호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실제로 이성에게 자신의 감정을 용감하게 표현한다는 멜로의 정석 유연석 씨. 예전에 이제 어릴 때 아무 말도 못 붙여보고 돌아서니까 며칠 동안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후회되고.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뭐 솔직하게 제가 얘기를 물어보면 그 죄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이제 마음에 드는 분이 있으면 그래도 연락처라도 물어봤었죠. 그가 함께 리얼 멜로를 그리고 싶은 이상형이 궁금한데요. 웃는 모습인 것 같아요. 결국엔 얼굴이겠죠. 그렇죠. 웃는 모습이 이쁜 분한테 조금 끌리지 않나. 재밌지도 않은 농담을 하는데 막 웃어준다든가 그런 거에 또 남자들 또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네, 확 근데 끌리죠. 뭐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하는데 안 웃어주고 그러면 정말 가슴 아프죠. 맞아요. 네.
마지막 그가 기대하는 사랑의 모습. 앞으로의 사랑을 기대한다라고 한다면 사랑에 대한 약속을 믿고 싶어요. 저 또한 과거를 돌이켜 보자면 모든 사랑의 약속들이 다 지켜졌던 것 같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사랑의 약속이라는 거는 믿고 싶다라는 게. 유연석 씨는 연기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하는 배우입니다. 그래서 별걸 다 해봤죠. 먼저 영화 은밀한 유혹에서 치명적인 남자가 되기 위해 이것도 해봤는데요. 큰 화면에서 벗은 몸을 보니까 치명적인 매력을 멋진 몸매로 표현하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펼친 유연석 씨. 치명적인 매력이 있는 성녀 이렇게 돼 있어서 뭐 멋진 몸매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작품 준비하면서 좀 특별히 식단 조절도 하고 트레이너분이랑 같이 운동도 열심히 하고 현장에서도 이렇게 한 일주일 전부터는 뭐 탄수화물도 안 먹고 전날에는 물도 안 마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당일날 막 그렇게 다시 또 운동하고 그렇게 해서 촬영했는데, 그는 작품을 위해 다양한 춤도 췄습니다. 매혹적인 왈츠를 시작으로 왈츠를 추는 장면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또 연습을 많이 하긴 했는데 하체는 여러 가지 스텝을 또 밟아야 되고 저는 또 리드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마치 그 호수의 백조처럼 상체와 하체가 따르고 놀면서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새해 전야를 통해선 열정적인 탱고까지 연기를 위해 마음먹으면 못하는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아르헨티나가 또 탱고와 와인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하죠. 열정적인 레드 컬러의 부족한 실력이지만 이제 한 달 정도 이렇게 맞춰서 연습을 하고 또 현지에서도 또 그 탱고 무용수에게 또 배워가면서 헤어화를 통해서는 천재 작곡가로 변신해 피아노 실력까지 뽐낸 유연석 씨. 윤우는 피아노를 통해서 자기의 감정과 하고 싶은 말들을 표현한다고 생각해서 제 감정을 피아노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의 좀 연습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촬영 전부터 미리 악보를 받아 혼자 끝없이 연습을 해야 했죠. 피아노를 조금은 치긴 쳤었는데요. 뭐 작곡가나 뭐 반주를 막 월등하게 잘할 만큼 그렇게 잘 치진 못했어요. 제주도에서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어서 그때 제가 갖고 있던 그 키보드를 제주도로 갖고 가서 촬영 중간중간에 연습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연습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별걸 다 섭렵한 그 끝에는 뮤지컬 헤드윅을 통해 여장까지 한 건 물론 강철비 2를 통해 북한 위원장으로 변신한 유연석 씨. 변신의 끝판왕에 등극하는데요. 흥미롭게 시나리오를 보긴 했는데 이거 부위원장 나한테 제안하신 게 맞나? 육중한 몸집과 올백머리라는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변신을 보여준 그. 어떤 싱크로들을 맞추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상상들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겁도 나고 하긴 했었지만은 만약에 저한테도 굉장히 도전과 같은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한번 도망치지 말고 한번 도전해보자라고 해서 그 어떤 것도 완벽히 해낸 유연석 씨는 자신의 필모그래피를 탄탄히 채웁니다. 다른 모습을 또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배우로서 조금 더 이제 성장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어요. 유연석 씨는 대한민국 대표 순정남의 대명사입니다. 그 시작은 응답하라 1994의 칠봉이었죠. 그 시절 청춘들의 사랑과 우정을 그리며 지고지순한 순애보를 보여주어 짝사랑의 대명사로 불리기 시작했기 때문. 칠봉이처럼 그런 순애보적인 사랑을 하는 그런 캐릭터. 서툴지만 한없이 다정한 밀크남으로 순애보적인 사랑에도 불구하고 첫사랑의 아픔을 겪는 짠내나는 모습까지 그리며 이 시대의 순정남, 짝사랑의 대명사로 불리게 되죠. 응사를 제가 대본 안 보고 결정을 했거든요. 다행히 근데 너무 잘 돼서 칠봉이 뭐 난리 났었죠. 예.
그때 전 국민적인 서브병이 대유행했고 그는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누립니다. 1994 하고 잠바 나시고 굉장히 광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 얼마 정도까지 꺼줄 수 있냐 이랬더니 그때 그냥 잠바를 주시더라고요. 예,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놓으라고 안 내놓으면 큰일 날 것 같았어요. 이어 더욱 애틋해진 감성을 자랑하며 닿을 수 없는 사람을 향한 더 깊은 외사랑에 돌입한 유연석 씨. 미스터 션샤인에서 단 한 사람만을 간절하게 품은 마음을 아프게 그려내며 동메아리를 만들어내는데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어도 전혀 후회를 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할 준비를 항상 하고 살아가는 인물이기 때문에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인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방적인 사랑들을 스스로 키워나가는 모습이 매력적이지 않을까. 깊은 눈빛, 아련한 표정, 특유의 분위기. 유연석 씨의 처절한 삶과 핏빛 순애보. 그는 외사랑의 아이콘, 순애보의 아이콘으로 연기 인생 정점을 찍습니다. 저를 좋아하셨던 팬분들은 또 뭐 제가 외사랑을 하고 짝사랑을 할 때 좀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픈 사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제가 잘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은 순애보를 넘어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며 현실 멜로 사랑의 이해를 통해 안방극장을 따뜻한 감성으로 물들이고 있는 유연석 씨. 지금에 안주하지 않는 끝없는 열정의 배우 유연석 씨를 항상 응원합니다. 로맨스 대세에서 나쁜 남자까지, 칠봉이에서 안정훈까지 유연석 씨의 매력과 스펙트럼에는 정말 한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대중을 늘 설레게 하는 배우로 남아주길 바랍니다. 독특한 연예 뉴스 다음 시간에도 연예가 한 뉴스와 스타들의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